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예외성과 의외성이 압도적이에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크리에이티비티하고 연결되는 예외성이나 의외성이 아니라는 게 일단 제 판단입니다. 어? 관건은 뭐냐면 대중 지지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 영향력은요. 어? 팔로워 숫자예요. 구독자 숫자. subscribe. 벤츠 300만 그러면 아까 되게 놀랬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벤츠 300만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300만이 이 사람을 보겠다고 신청을 해놨다? 놀라운 거예요, 그거는. 응? 그런 식의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건 이제 강의 준비를 하고 앞에 거를 다 컨텐츠를 만든 다음에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 판단이 혼란스럽다가 아니라 사례들이 그러니까 유튜브 생태계가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워드 파일을 열어놓거나 작업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였어. 왜냐면 내 머릿속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유튜브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소위 그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컨텐츠 산업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파일을 열어놓고 정연하게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쭉 값을 엑셀 파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A4지를 꺼냈어.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그 직관적으로 그려지는 별자리 같은 게 있었어요. 응? 그거를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냐면 일단은 여러 가지 거기 그 순위들에서 제시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 이렇게 분야가 구분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까 토이 어쩌고 저쩌고는 토이 그거일 뿐이야. 마치 모래알들처럼 그냥 흩어져 있어요. 절대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가 안 돼. 근데 카테고리지 사실은 아까 봤던 것처럼 요렇게 끊임없이 카테고라이즈가 되지. 범주화가 되지. 그죠? 근데 각자는 개연성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요렇게 5개가 줄 맞춰서 서 있으니까 서로 상관성 있는 것 같지만 다 다르다니까요. 시기도 달라요. 제작한 데도 달라요. 왜 했는지도 달라요. 미국, 한국, 골방, 5년 전, 1년 전.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저는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이 컨텐츠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잘하면 7년 전 거를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건 줄 알고 봤는데 얼마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왜곡이 심한 줄 아세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례 있죠. 우주에 대한 거. 그 10분도 안 되는 영상에 지난 50년 동안 일어났던 많은 그 시각자료 같은 거, 영상자료, 우주에 대한 아니면 팩트하고 거짓하고 오류하고 이게 다 뒤섞여서 양념처럼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로 지식을 얻는다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최근에 그 최근 경향 중에 하나가 심지어 이제는 구글에서 검색 안 한대요. 유튜브로 검색한대요. 왜냐면 구글을 검색하면 문서를 읽어야 되잖아? 응? 근데 지금 검색 세대는 뭘 하고 싶어 하냐면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비주얼 리터러시를 얘기하면 안 돼요.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돼. 문자 교육이 너무 안 돼. 문자적 사고를 못 해. 뭘 하냐면 시각적으로 다 보여주면 돼. 근데 유튜브가 거기에 최적화된 거예요. 나 핸드폰 배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유튜브로 딱 하면 분명히 나와. 뭐 소위 그 뭐지 애플 핸드폰 어떻게 하는 거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리포폰이 어쩌고 다 이렇게 이미지로 다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다 알고 이제 그렇게 해. 그걸 문자를 읽어 놓으면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유튜브가 각광받고 있어. 근데 어쨌든 저는 그거를 융합해서 합쳐서 한편으로 시각적으로 개념을 펼치고 한편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한번 이렇게 제가 카테고라이즈 해본 걸로 이렇게 했더니 어린이, 육아, 뭐 토익 그리고 그것들의 큰 지금 카테고리 중에 연결이 안 돼 보이지만 결국 그건 패션과 놀이하고 결부돼. 그리고 아이들을 이 말을 이렇게 해서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아이들을 너무나 상업화하고 선정적으로 사용해 어른들이. 보고 있기가 너무 불편할 정도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재료는 그 의미예요, 사실은. 어린이, 아동의 경험이라는 게 재료로 이 유튜브 비디오 재료가 되고 있다는 게 일단 제가 아주 그 엄밀하게 비평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근데 유년기나 아이들의 경험이나 감수성은요, 절대로 어른들의 비즈니스 재료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영상 사례를 보여주지 않지만 영국 남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죠. 이 영국 남자가 취하고 있는 스탠스가 사실은 이 유튜브 생태계의 굉장히 많은 부분의 공통 키워드예요. 유튜브가 다루는 건 여러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컬처예요. 문화예요. 문화. 거기에 어떤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컬처야. 문화 자체야, 문화. 근데 그 문화들을 영국 남자는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영악하게 잘 가공해. 그리고 뭐라 그러지? 전략적으로 되게 스마트해요. 뭐냐면 영국 남자인데 국제적으로 한국인들은 국제적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응? 근데 영국 남자인 이 조씨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유럽이고 영국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을 주로 공략해요. 한국인들을 공략해. 뭘로? 자기가 얼마나 한국적인 것들을 사랑하는지를 가지고 한국인들 마음을 사.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갖는 줄 아세요? 전 세계적인 유튜버가 되고 소위 일테면 무슨 각종 행사들 있잖아요. 대규모 행사들, 어벤져스 이런 월드 프리미어 같은 거 하면 제일 먼저 인터뷰어로 초청받아서 가요. 그래서 아무도 못 만났는데 그 배우들을 이 영국 남자 팀이 들어가서 인터뷰하고 같이 퍼포먼스하고 거기서 영상 만들어 갖고 나와. 놀랍지 않아요? 돈 받고 일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돈 벌 수 있는 그걸 하는 거라니까. 그것도 익스클루시브리, 베타적으로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게 영국 남자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국 남자는 한국인들이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의 사다리에서 정반대로 사다리를 뒤집어서 영국 남자로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공략하고 그래서 영국 남자는 지금도 하는 시리즈가 그건데요. 평창올림픽 맞춰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거 즐기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시초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라면을 영국인들한테 먹여봤다는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갔냐면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영국 남자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을 벌고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한 베타적인 돈 벌 수 있는 자리에 계속해서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영국 남자. 그 다음에 먹방도 있고요. 대중문화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요점을 다 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생활을 되게 많이 건드려요. 이때 사생활이라는 건 내 사생활을 보여준다가 아니라 사적인 감수성을 잘 건드리거나 그 차원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 드라마를 볼 때 마음에 딱 세팅을 하는 거하고 달리 유튜브를 볼 때는 굉장히 느슨한 마음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비극을 보는 그리스인들의 심리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제가 미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보자면 감정의 배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드라마나 이런 쪽이 아니라 여긴 거예요. 훨씬 더 편해. 그거보다. 옛날엔 드라마가 그랬는데. 그리고 찌질하고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들이 어떠냐면 찌질하고 개인 취향이고 아니면 너무너무 미시적이고 하는 거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널려 있어. 그런 곳이 됐어.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떠냐면 이 찌질한 거 정반대되는 게 뭐냐면 정말 고도로 부자인 것처럼 보이거나 정말 불가능한 소비를 하는 것 같은 사람들 그룹이 또 보이는 거예요. 아까 청담원이 치유처럼 여러분 8천만 원이면 연봉도 안 돼요. 아닌가?
연봉의 몇 배 막 이러잖아요. 요즘 대한민국 평균 연봉의 3배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면 언니 너무 예뻐요. 어? 언니 너무 예뻐요. 저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라든가 언니 영상 보면서 오늘도 잠들어요. 여러분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댓글들에 그게 있다니까요. 오늘도 회사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청담 언니 영상 보면서 위로받으면서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걸 보는 순간 난 너무나 불편해요. 이 사고방식이 뭐지?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성공한 사람들 내지는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들을 따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청담언니 치유가 저런 식의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전략이에요. 익스트림리 그 대극에 있는 거. 극단적으로 부자이고 극단적으로 돈을 잘 쓰고 명품들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질투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워너비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도 아니야. 그냥 되고 싶다도 아닌 것 같아 지금은. 되고 싶다도 아니고 그걸 보면서 그냥 저기 유토피안 드림이 저기 있다고 생각하는 식의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됐어. 제가 주목하는 건 그래서 양극화예요. 극단들. 파닭 하나 시켜놓고 엄마한테 이걸 먹으면 CF가 들어올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나이비티도 참 그렇지만 순진함이나 뻔뻔함이나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또 8천만 원 쇼핑했다고 하면서 근데 잘 들여다보면 그게 8천만 원이 가짜라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썼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식의 쇼핑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대극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폴러라이즈 되는 거예요. 극단화되는 거예요. 양극화가 이거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가장 찌질하고 가장 싸구려고 가장 저급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동병상련으로 웃기면서 마음을 얻어가면서 소위 유튜브로 성공하고 또 한쪽으로는 현실의 격차를 계속 벌려가면서 극단적으로 벌려가면서 자신의 어떤 그 컨텐츠 자체가 말 그대로